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연이어 나오면서 확실히 겨울이 깊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추위가 깊어질수록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무릎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기존에 관절염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연골판 손상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본격적인 추위 속에서 더 약해지는 무릎 관절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의할 수 있는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릎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한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철이 시작되면 김장이나 또는 연탄 배달 이런 월동 준비를 항상 했는데요. 관절이 불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거 이런 겨울철 때만 되면 연중 행사처럼 다가오는 건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같이 월동 준비, 튼튼한 관절을 위한 월동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연탄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김장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김장을 하셨던 분이라도 또 김장을 안 하셨더라도 이 무릎에 대한 월동 준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무릎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생겼는데요. 우리 몸이 실제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몸무게를 지탱하는 이 무릎 관절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몸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소에는 체중을 반씩 지탱하지만 달리거나 조금만 뛰면 체중의 5배까지 하중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이 두 가지 큰 뼈가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 끝면에는 관절을 보호하는 관절연골과 그리고 무릎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이 위치를 잡아주고 이 복잡한 구조들이 주머니 안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건 관절연골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 이 두 가지가 관절염의 시초가 된다. 이 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내 체중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는데 5배나 하중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고생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진행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편의상 퇴행성 관절염을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엑스레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무릎이 붓거나 아프거나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관절염 초기 증상이다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엑스레이상에서 간격이 좁아지거나 엑스레이 뼈 모서리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골극이 생기는 환자분들은 관절염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때는 치료보다는 꼭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어떤 손상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시면 결국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 아주 망가지게 돼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내 무릎의 모습이 저 중에서 어떤 단계일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좀 검사를 받아보기 전에 지금 TV 보시면서 가볍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저희가 방법들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나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저희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법 같이 얘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가진단법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거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면서 무릎 주변에 열감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붓는 느낌이 있다. 네 번째는 뻣뻣하고 또 무거운 느낌이 든다. 다섯 번째는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는 마찰음이 이런 거 들린다. 이런 경우에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 이런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인데 들으셨는데 내 증상이랑 두 가지 이상이 비슷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도 한 번쯤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병원에 간다고 꼭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나누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각각 단계마다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네. 회복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충격파 치료를 하거나 도수치료 이런 치료들을 받게 되고요. 관절염 중간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손상돼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경미한 손상이다 이럴 때는 대부분 주사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골 손상이 제법 크고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관절경 시술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찢어진 연골은 살짝 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손상된 연골이 경미하게 작은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을 간단하게 해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골이 망가져 있고 네. 다른 부분의 연골 손상이 동반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게 되지만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연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다 인공관절 전치 환술을 했지만 지금은 인공관절도 부분치 환술 조금만 간단하게 바꿔서 빨리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겼고 또 경골 근위부 절골술처럼 근본적으로 망가진 정렬 상태를 회복시켜서 무릎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아보셨는데 큰 도움이 안 되셨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수술이 아니라요. 보셨듯이 최소 침습적 치료라고 보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소 침습이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주사 치료일 것 같은데 증식 주사 치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손상된 연골을 직접 재생시키는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손상된 연골 때문에 생기는 경미한 증상들을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관절 주변의 인대나 또는 관절 주머니에 손상이 있는 경우, 동반되는 경우, 자극이 있는 경우 여기를 정확히 찾아내서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주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그 염증 반응을 따라 들어오는 조직 재생 반응들을 이용해서 인대가 보다 두껍고 또 관절 주머니도 튼튼하게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내 몸 스스로의 그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밖에 어떤 특징들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절개가 아닙니다. 절개가 없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요. 또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깨끗하게 소독해서 무균 상태에서 주사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 구조나 관절 구조들을 관절 주머니 구조들을 튼튼하게 재생시킬 수 있다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치료가 끝나도 잘 유지되고 다시 증상이 생겼을 때 약물 내성 없이 똑같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점들이 많은 치료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괜찮으셨는데 운동할 때나 맞습니다. 집안일 할 때만 통증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봤는데요. 경미하게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지만 이거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지만 주변의 연골 인대 손상이나 관절 주머니의 염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측 측부인대와 관절 주머니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으로 증식 주사를 선택하셨고요. 증식 주사 3번 정도 주사를 맞으신 다음에 다시 MRI 검사를 했을 때는 염증이 확 줄어서 관절에 물이 차는 게 완전히 없어졌고 내측 측부인대도 튼튼하게 재생이 돼서 무릎의 안정성이 확보되니까 따라서 증상도 좋아지는
이런 네.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운동하실 때도 통증 없이 자신감 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자가 진단법 말씀드렸지만 나도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게 느껴지신다면요. 바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이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OBS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4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세요. 82세. 무릎이 좀 안 좋으신 거죠? 네, 무릎이 네. 4월 달부터 이렇게 물이 샌대요. 아이고, 김상훈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무릎 얘기해 주세요. 뺐어요. 증상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물이 차요. 네. 아이고. 그래서 네. 물이 차면 다리가 붓고 막 네. 물이 부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형외과 가서 물을 뺐어요. 아, 몇 번 뺐어요. 그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어요? 네?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어요? 엑스레이 찍어 이렇게 그 정형외과 가면은 네. 기계를 이렇게 되면 물이 꽉 찬 게 보여요. 네, 그래요. 그 엑스레이 검사에서 관절이 망가졌거나 뭐 이렇다 설명은 못 들으셨어요, 어머니? 아직은 망가지지는 않았대요. 이제. 아직 망가지진 않았대요. 네. 그래요. 어머니 그 물 차는 게 얼마나 된 거예요? 4월 달부터 그래요. 4월 달부터 계속 그래요? 네. 한 번 빼면 또 생기고 한 번 빼면 또 생기고 그러나요? 네. 벌써 아. 네 번이나 뺐나? 그래요. 그 물이 차면 다리가 붓고 걸을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렇죠. 어머니 그래 맞아요. 통증이 있고. 맞아요. 네. 어머니 이제 아마 그러면서 이제 약 주사도 맞으시고 먹는 약도 처방 받으시고 그러셨을 네. 것 같은데요. 네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시면 무릎에 자꾸 한번 물을 빼고 약도 먹는데도 무릎이 자꾸 반복해서 물이 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네. 물을 빼지 말는데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 빼면. 그러니까 어머니 치료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물을 빼는 것보다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무조건 물을 빼라는 게 아니라 물을 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을 만들어내는 활액막 세포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자꾸 압력이 올라가면 물을 안 만들어내고 압력이 줄어들면 물을 또 만들어내요. 근데 물을 그러네. 주사기로 인공적으로 빼주면 압력이 확 줄어드니까 갑자기 물을 더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런 신호가 소용이 없고 치료에도 반응을 안 하고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물 빼는 치료보다는 큰 병원에서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찾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큰 같아요. 병원에 가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 MRI 검사 안 해보셨을 텐데 주변 분들 도움 받으셔서 큰 병원에 MRI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무릎 MRI 검사를 해보시고 뼈 상태가 어떤지 또 연골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원장님 물 빼는 거 자체는 치료는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경보기 스위치만 꺼준다고 불이 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화재를 진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경보기를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 빼는 치료는 한 번 정도 해보고 재발한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안 근데 그 하시고 한번 큰 병원에 빼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뺐는데 또 붓고 그러니까. 맞아요, 또 어머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물 빼는 치료보다는 MRI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망가진 연골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릎에 물 차는 거는 내 무릎이 보내오는 구조 신호입니다. 더 이상 맞습니다. 물만 빼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올바른 치료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큰 병원 또 무릎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면 그런 해결책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